2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4천억을 번 제럴드 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히 낮은 수익률로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자신의 투자 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짜야 자신의 투자 원금을 유지하고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최근 승률 90%를 보여준 기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승률이 90%라고 하면 이렇게 무료로 공개할 게 아니라 유료 강의로 내지 왜 무료로 알려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률이 90%가 나오려면 특정 조건의 기법이 존재해야 하고요. 그 기법대로 매수했을 때 손실의 확률은 10%, 수익날 확률이 90%여야 합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은 손절 라인을 고려하므로 승률이 90%가 되려면 매수 후에 바로 상승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수 후 바로 상승의 의미는 투자자에게 있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불안한 것은 내가 매수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쩌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매수 타점이 발생해도 극도의 불안감 또는 지난 손실 경험에 대한 PTSD로 인해서 매수 타점을 그냥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매수 후 바로 상승하는 타점에서 매수한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하락한다면 바로 손실을 짧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 후 위험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기법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익비입니다. 아무리 승률이 좋아도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에게는 의외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률이 아무리 90%라고 해도 1대1의 짧은 손익비를 갖는다면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잃고 큰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4천억을 번 제럴드 로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히 낮은 수익률로 안전한 소득을 올리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자신의 투자 원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목표 아래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짜야 자신의 투자 원금을 유지하고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기법이 제럴드 로브가 말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투자 원금 2배로 늘리는 그런 기법이 존재한다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법이 될 수 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법은 승률 90%의 손익비 1대3은 거뜬히 나오는 기법입니다. 앞서 제럴드 로브가 강조한 원금의 2배, 즉 100% 수익률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법에 해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우수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법을 강조한 투자자는 여럿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레전드 투자자로서 추세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제시 리버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시 리버모어가 스캘퍼다, 초단타를 하는 투자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시 리버모어가 죽기 전에 집필한 그의 저서에서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이 가장 크게 돈을 벌었던 타점을 정리했을 때 가장 우수했던 타점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발생되고 저점 영역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점을 책에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현존하는 트레이더로서 5조 원 이상의 자산을 일군 폴 튜더 존스도 유명하고요. 17년간 단 한 해 손실 없이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보여준 월가의 전설입니다. 이분도 빅터 스페란데오. 그리고 2천만 원의 종잣돈을 4천억으로 불린 제럴드 로브도 대표적인 이 기법을 활용해서 돈을 번 투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요. 작은 종잣돈을 이분들은 스케일이 다르죠.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 이상으로 불렸다라는 점. 그리고 손실을 앵간해선 보지 않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은 종잣돈으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 기법은 또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손익비가 좋고 안정성을 경험에 따라서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베팅이 가능하고 복리로 수익을 불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는 걸 굉장히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본인은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을 시장에서 제일 가는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매수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타점을 집요하게 노린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가 사용했던,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 기법, 효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기법의 수익력은 매우 높고 그에 비해서 손실 규모는 매우 작다는 걸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뒤에서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법 설명입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대 중심주가 바닥권 역사적 거래량 또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을 때 시세 분출이 발생되면 150일, 200일까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기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간단하죠? 하지만 간단하고 명료한 기법이 우수한 기법이라고 천장팅은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숨은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후 차트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 중심입니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도주는 시대 중심주 안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테마주나 소형주는 이 기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하드웨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태양광 등 이런 시대 중심 섹터 내에서 우량한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다 부합해야 됩니다. 역사적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월봉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큰 거래량이 발생해야 합니다. 평소 대비 압도적이어야 하고 수치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평소 대비 최소 3배 이상은 많은 거래량이 발생해야 합니다. 대량 거래량은 세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건 주가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는 어떨까요? 시대 중심주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 새로운 가격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상승 전환 지표입니다. 이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호재가 발생되어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강력한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분출 조건입니다. 시세 분출은 역사적 거래량 또는 역사적 고점 돌파가 나왔을 전후로 해서 단기간에 급등세가 발생되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윌리엄 오닐, 댄 젠거와 같은 투자자들은 대시세 분출 전에 중요한 전조 신호를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이후로도 더 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단기간에 시세 분출을 수치화하면 대략 2에서 3개월 이내 기간에 50% 이상 상승을 했다면 시세 분출이 나왔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50일, 200일 눌림입니다. 말 그대로 150일, 200일까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기법입니다. 보통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횡보할 때 일주일 정도 천천히 매집하는 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게 이 기법의 큰 장점입니다.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장중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면 되므로 매도 기준이 깔끔하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사용을 해보시면 이 조건에 부합할 때 대부분 손실이 발생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발생되면 그때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 중심주여야 하고요. 둘째, 바닥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거나 아니면 역사적 고점 돌파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는 150일, 200일 눌림 타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위 명문 그대로입니다. 이 문장이 곧 기법이므로 문장을 구결처럼 외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로 최근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사항은 이 종목이 앞선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느냐인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시대 중심이냐라는 것을 따져보았을 때 현대모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주이면서 최근에 로봇 부품주로서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가장 우수한, 가장 로봇 기업주 중에서 최선호주를 현대모비스로 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궁금해 하실 게 이런 차트적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 리포트까지 봐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 중 하나가 시장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거나 아니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기본적으로도 이 종목이 뭔가 호재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찾아보면 뭔가 호재가 있거나 증권사에서 강조한 종목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증권사 리포트를 다 보면서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투자 관점도 더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역사적 거래량 또는 역사적 고점이 발생되었느냐인데요. 이는 월봉 차트로 체크합니다. 해당 차트는 2026년 1월 13일 현대모비스가 첫 번째 장대 양봉을 뽑았을 당시 차트를 캡처한 자료입니다. 당시 자료예요. 이날 현대모비스는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15% 장대 양봉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수 있는 건 당일 월봉 차트입니다. 위자료 역시나 현대모비스의 1월 13일 당시 월봉 차트 자료이고요. 보시면 10년 이상 지켜왔던 이 고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위로 올라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월봉상 거래량이 그리 크지 않지만 이때부터 단기 시세 분출이 연출되면 월봉상 거래량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에 월봉 캔들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거래량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한, 특히나 이런 시계열이 긴 고점 영역을 올라탔다라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종목 발굴은 거래대금 상위 50개의 종목을 훑어보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 섹터 내의 종목을 월봉으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말이 어렵지만 차트를 매일 훑어보는 건 돈을 버는 주식 투자에 있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분출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위와 같이 3개월가량에 걸쳐서 약 60%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세 분출이 종료된 시점과 최초 상승이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너무 정확한 수치에 집중하기보다는 2에서 3개월 내에 의미 있는 시세 분출이 나왔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통 이런 시세 분출이 한번 끝났을 때 월봉 차트를 체크해보면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으로 이 라인을 돌파한 것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봉 차트상 강력한 거래량으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건 일봉이나 주봉 차트로 확인했을 때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로 체크를 해보시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타점입니다. 자, 위 차트를 보시면 굵은 초록색 선이 150일, 그리고 굵은 파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1차 시세 분출 이후로 조정이 발생해서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법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에서 천천히 일주일 정도 꾸준하게 매집하면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일단 150일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정찰병 1차 매수를 해주고요.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가격이 지켜지는 걸 확인하면서 계속 비중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서 짜맞추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4월 당시 현대모비스가 눌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지 당시 자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로봇 관련 탑픽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는 지금 가격 괜찮다.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 관련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상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로봇 섹터의 수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증권가 최선호주였다라는 점,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에 비해서 가장 손익비가 좋은 타점,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현대오토에버는 150일까지 안 눌렸어요.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150일, 200일까지 충분히 눌려줬기 때문에 가장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 형성되었다라는 점, 게다가 바닥권에서의 수급까지도 우수했다라는 점에서 현대모비스는 정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었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 역시나 이 기법의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150일, 200일 저점 매수한 분들이다 라고 하면 매수 타점 이후 70%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매집으로 비중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점, 매수 이후 하락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수익이 나면 50% 이상 크게 난다는 점, 매수가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이 기법의 큰 장점이고요. 이 종목으로 현재 큰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기법으로 발굴한 다른 종목은 어떨까요? 먼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이 시대 중심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태양광이 이제 시대 중심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태양광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적 기술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제외하면 태양광 생산의 전 공정을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AI 시대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우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태양광은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태양광 섹터 중에서도 한화솔루션을 시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 또는 역사적 고점 돌파입니다. 역시나 월봉 차트로 보면 좋겠죠? 한화솔루션은 이때죠. 2월이었습니다. 26년 2월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역사적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발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닥권에서의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으로 투자하라의 저자 버프 도르마이어는 거래량은 주가 상승의 연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이 종목 상방 관점을 강력하게 갖고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나왔느냐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바닥권에서 약 한 달 만에 90%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화솔루션이 상승할 때 거래대금을 크게 터뜨리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이때 태양광 섹터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해당 종목을 발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200일 눌림 타점입니다. 이때 해당 지점을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150일, 200일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상승 신호로 보고 매수 대응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이 높아질수록 손익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매집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경우 매수 타점에서의 현재 수익은 약 30%를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 매수가 가능하므로 비중 베팅이 자연스러운 기법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법에 대비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법의 장점이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50일, 200일까지 눌린 다음에 하락하지 않고 바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부분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승현 투자자님도 이런 표현을 썼죠. 150일, 200일에서 귀신같이 상승하는 걸 정말 많이 봤다. 그분도 10년간 연구 끝에 150일, 200일 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유상증자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거래량일 것입니다. 항상 거래량이 주가의 신뢰도를 나타낸다라고 버프 도르마이어가 강조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컸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었는데 상승할 때 거래량은 굉장히 컸고 하락할 때 거래량은 작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도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삼성 SDI는 어떨까요? 워낙 소개를 많이 드린 종목이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SDI도 25년도 10월 달에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때 당시 약 1개월 만에 60%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150일, 200일 눌림 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고 매수 이후 최고 140% 그리고 현재 120%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이다라고 하면 짧게 대응을 할 게 아니라 50일, 150일, 200일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너무 큰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익절하고 나머지 잔량은 정말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 중심인 2차 전지 섹터 내의 종목이었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강력한 상방 관점과 비중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150일, 200일에 눌렸을 때에도 증권가에서 발행한 산업 리포트를 보면 삼성 SDI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참고해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 그리고 이 종목은 약 2개월간 140%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200일 타점을 충분히 제공했고요. 바닥권에서의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진다라는 건 좋은 상승 신호로 볼 수 있고 매수 이후 최고 140%, 현재 100%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법에 해당하는 종목은 매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부분의 종목에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최근에 이 기법의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었고 모두 수익을 주었고 가장 낮은 수익률이 30% 한 종목이었죠. 그리고 100% 이상이 두 종목, 50% 이상이 한 종목이었는데 현대모비스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죠.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거감자름으로 대응도 해볼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두 매수 타점 이후로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상승해서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매수한 그 라인에서 크게 손실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엄청난 위력의 기법이 무료일까요?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서울의 숭례문입니다. 제1의 국보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숭례문을 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미적 어떤 감각이라던가 역사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 숭례문을 보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국보 제2호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귀중하고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문화재를 밀수한다라고 하면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을 호가할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그 문화재를 보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법의 위력은 강력하지만 이 기법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이미 공개된 기법이죠. 오랜 세월 검증되고 강력한 역사적 기법이지만 우리나라 국보처럼 무료인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법만 알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법을 써먹어야 또 써먹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법은 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일 시장을 관찰해야 되고요. 종목을 발굴해야 하고요. 조정이 나오는 몇 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수많은 급등주, 기다리는 동안에 수많은 급등주가 날아가고 테마주가 날아가면서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생각이 틀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 수 있는 게 이 기법입니다. 특히 심택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다. 어떤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9월부터 이때부터 추적했고요. 대략 7개월의 인내를 했던 종목에 해당합니다.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줬어요.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상승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수익을 주면 팔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정말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빨 꽉 깨물고 참았는데 다시금 또 그 수익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좌절감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가의 흔들림의 경험이 없다면 이 종목으로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법의 경험이 많고 이런 종목에 몸담고 있으면 세력이 어떻게 가격을 관리하고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중요한 이평선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 신기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 게다가 인고 끝에 큰 수익을 맛보게 되면 이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애착을 가질 수 있고 물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수익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고 이런 강력한 승률과 손익비가 나오는 기법을 하나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 기법 하나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럴드 로브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현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기법, 요거는 제가 창작해낸 기법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되었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추세 추종자들이 말하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가장 매수하기가 좋은 지점이다 라고 했던 그 기법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한국식으로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한 포인트를 좀 더 가미해서 승률을 좀 높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죠.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방정식은요. 천재라고 불리었던 켈리의 비중 베팅 방정식입니다. 켈리의 공식, 켈리 방정식이라고 말씀드리면 익숙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방정식이죠. 켈리는 승률이 높은 기법일수록 비중 베팅해야 한다고 이 공식으로 증명했습니다. 레리 윌리엄스가 이 방정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이 방정식을 투자에 적용해서 베팅 비율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수익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당시 레리 윌리엄스는 이 방정식으로 투자하니까 무서울 정도로 수익이 불어났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승률과 손익비는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활동하시는 유명한 투자 고수분들 역시나
자신만의 높은 승률과 손익비를 보여주는 주력 기법을 통해서 비중 베팅해서 자산을 빠르게 불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이 공식을 본다라고 하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법 역시 모든 분들에게 맞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소액 금액으로 일단 검증해보고 이 기법이 잘 맞다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 자신만의 주력 기법으로 삼아 보시기에 어떨까? 사실 주력 기법으로 삼기에 충분한 기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기 투자로 만약에 큰 돈을 잃었거나 긴 기간 내가 단타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법으로 중기 스윙 기법으로, 이 기법은 중기 스윙 기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중에서 조금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연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계좌 비중이 커지면 단타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법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익혀야 하는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기법은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게다가 해당 기법은 단타, 스윙, 장투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법을 사용해 보시면서 갈고 닦아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타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타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장세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장세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험을 알차게 쌓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나 여러분들의 간접 체험을 위해서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스스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